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 마주 앉는 건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정례적인 소통의 계기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의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합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이 열린 지 25개월 만인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이곳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합니다. 회담 대표단은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 지원 인력이 탄 버스 2대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판문점으로 향하는데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와서 한국당을 밟습니다. 이어 우리 측 연락관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타고 회담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회담장 앞에서 이들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오전 10시에 남북 대표단 10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로 시작합니다. 양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회담에 임하는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회담장에서 나누는 대화는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남북 회담본부에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대표단은 회담 진행 시 실시간으로 서울과 평양 수뇌부의 뜻을 전달받으면서 회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오늘 회담의 핵심 의제는 올림픽이지만 의제가 여기에만 한정되진 않을 게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이미 남북 정상이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수단, 대표단의 이동 경로나 개막식, 폐막식의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응원단 파견과 같은 실무적인 협의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창 올림픽과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에서 남과 북이 얼마나 의견 일치를 보고 또 각급의 후속 회담을 얼마나 성사시킬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어제 조명균 장관과 통일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의했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북측의 답변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통일부는 북핵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측은 북핵 문제의 경우 남측과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당국 간 회담 등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년여 만에 마주 앉는 남과 북이 관계 개선을 넘어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남북 당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마주하게 된 건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구성 그리고 회담 개최를 앞두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곤 했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180도 달라진 대남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관계부처의 후속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당일 오후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도 2년간 단절됐던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을 예고하며 하루 만에 화답했습니다.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지난 4일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미 간 합의가 전격 발표되자 북한은 그 다음 날인 5일에 우리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그대로 수락했습니다. 6일과 7일
남북이 차례로 대표단 명단을 주고받을 때조차 준비 과정은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대표단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과정 덕택에 회담의 개최를 통해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 안팎의 기대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대표단 구성만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 차관만 6명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량감이 있게 꾸려졌기 때문인데요. 양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남북관계, 체육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대표단 구성도 중량급입니다. 일단 우리 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수석 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과 김기용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등 5명입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부위원장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과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보냈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측 수석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모두 남북 협상 경험이 많은 회담통입니다. 다수의 남북 회담에 깊이 관여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도 남북 협상 전문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재반 문제를 논의할 인사는 우리 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김기용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입니다. 북측에선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되는 원기루 체육성 부상과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 카운터파트로 나섭니다. 정부 부처의 컨트롤타워인 총리실 소속의 안문현 심의관에 대응할 만한 인물은 황충성 조평통 부장입니다. 2013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한 실무회담과 2015년 차관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대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신청 마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OC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환영한다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피겨스케이트 페어에서 출전권을 획득했지만 참가를 확정하지 않아 참가 권리가 소멸됐지만 IOC의 이번 발표로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장웅 북한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IOC와 참가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장 위원은 이번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을 만나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계획을 논의합니다.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북한 선수단 규모와 참가 종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위원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들이 평창에 보낼 선수단 규모를 묻는 말에 IOC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피겨스케이트 페어 외의 다른 종목에도 관심을 두고 와일드카드로 선수들을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